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내용은 대기업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 어디가 TV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늘 대화 시간에 질문하실 때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대학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도 출입구에 스탠딩 마이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는 좌석에서 가까운 곳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화 시간 사회는 박상규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기업 총장님들과의 대화 시간에 방문해 주신 우리 부총리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개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박상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오신 여러 총장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변화와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가운데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 또 여러 갈등 요인 등으로 사회적 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러한 도전 과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할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또 지역사회,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등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규제 혁신, 라이즈 도입 등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체계인 라이즈를 올해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가버넌스를 구축하고 17개 지자체별로 대학과 함께 수립한 라이즈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대학이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혁신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혁신 선도 모델인 글로컬 대학도 추가 지정하고 혁신성과 파급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와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대학 계약 정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대학과 기업이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 졸업생의 기업 채용에까지 이르도록 협업하는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도 라이즈 체계 및 글로컬 대학을 통해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이즈 체계를 플랫폼으로 여러 대학 혁신 사업들의 성과가 보다 과시화되면 대학은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정주하는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그간의 대학 규제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을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학사와 관련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게 미래에 대응하며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은 지원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면서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AID 30 플러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성인이 대학에서 AI 디지털 분야의 재교육,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타디 코리아 30만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7년까지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고등교육 혁신 우수 사례와 경험을 해외 대학들과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제주에서 APEC 교육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대학의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고 혁신의 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지난 3년간 약 3조 5천억을 정액하였으며 정부의 규제개혁과 대학의 자발적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사립대학 운용 손익이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510억 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중장기 재정 지원 전략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양적 확충과 대학 재정 여건의 질적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 노력에도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주신 대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나 현재의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에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육부는 재정 집행과 관련한 예산 칸막이를 낮추고 대학의 재정 집행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하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학의 변화와 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연장 확충하고 대학 수익을 다각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교육개혁의 기반이 마련되고 현장에서의 변화들이 가능했던 것은 총장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대한 교육개혁의 추진에 올해도 변함없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총장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고등교육 현황과 올 2025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단을 대표해서 대교육 부회장이자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 회장이신 변창훈 대관회 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바쁘신 중에도 대교육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를 개최하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상규 회장님께도 한국 회원대학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 수년간 정말 많은 대학의 혁신과 규제개혁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급격한 지방 소멸과 지난 16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교육 환경의 질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AI가 이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교육의 교육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되고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학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학의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부총리님께 대학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청 회장님이 전반적으로 대학이 처한 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없으시죠? 네, 재정 상황을 조금 네네. 더 그러면 제가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좀 그간에 그 이제 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좀 정부 노력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좀 그 열린 마음으로 또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최대한 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이제 그 연말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에서 이제 사실 매년 1.5조씩 가져와서 3.5조 원을 고등교육에 이제 이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제 그 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족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돈을 이제 지방교육 재정에서 이제 가져온 거니까요. 다만 이제 이게 3년 지금 이제 이게 그 한시법이라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 통과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그 총장님들의 또 지원과 그 이제 그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라이즈 체제입니다. 그 이제 모든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이번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라이즈에 대해서는 총장님들께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왔고 또 시범 실시를 한 지역도 있었고, 교육부로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이제 재정을 지원하다가 지방 정부와 함께 이제 재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에서 그 큰 이제 획기적인 이제 체제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주정부의 그 고등교육 지원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유럽에서도 많은 국가들은 이제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그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시작됐고, 저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하게 되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매칭해서 한 4천억 정도 지방 대학이 이미 이제 라이즈 체제를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재정이라는 것이,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대학의 그 기여와 이제 비례해서 이제 재정이 지원되는 건데, 결국은 대학이 지역의 발전 또 지역의 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즈 체제를 통해서 대학들이 지역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이 지금 현재는 교육부가 그 지원하던 거에 절반을 떼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을 하고 시작이 됐지만, 이게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로서도 이제 지방을 발전시키는데 결국은 대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확산될 거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 정부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계속 혁신을 해 나가려는 그런 체제가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그 이제 일반 이제 지자체의 그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그 재정 기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라이즈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보면 뭐 과기부든 고용노동부든 또 중소벤처기업부든 여러 부처가 교육부 외에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회님께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너무 이제 그 칸막이 돼 있고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중앙부서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게 학교에 떨어지기보다는 또 중앙 그 부서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바쁩니다. 또 총장님의 그 권한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업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깔때기처럼 다 모아가지고 라이즈 체제에서 또 그래서 이제 라이즈 체제를 그 이제 지방 정부가 관장하면서 라이즈 체제에 돈을 지원하고 또 정책에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다양한 부처들이 이제 라이즈 플랫폼에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면 개별 그 부처에서 직접 그 펀딩을 받기보다는 라이즈 체제를 통해서 또 여러 부처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 차원에서 한번 모아져 가지고 융합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체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그 재정 지원 체제, 또 한편으로는 범부처적인 재정이 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플랫폼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라이즈가 원래 시작이 돼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저는 이 라이즈 체제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이 된 이상은 이거를 뒤로 백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또 일단 그 지자체들이 지금 이제 그 주요한 이제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이거를 이제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 본인들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라서 아무리 국회가 또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뭐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라이즈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 고등평생교육 그 고특이죠. 그 이제 3년 한시 조항을 이제 연장하는 그 부분하고 라이즈 체제를 이제 계속 그 발전시키는 부분은 좀 정치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꼭 좀 총장님들께서 이걸 좀 키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좀 특별히 좀 당부겸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청했습니다. 네, 부총리께서 고특혜교 연장 이슈와 라이즈를 통한 대학 재정 지원 두 가지를 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또 보완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대화는 그 시간 관계상 우선 지정된 총장님이 대표로 질문을 하고 우리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갖겠습니다. 그 대교협 사무처의 사전 질의 요청에 따라서 이 국립대학 두 분, 또 사립대학 두 분께서 대표로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이 국립대와 사립대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핵심 내용만 좀 요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인교육대학 김창원 총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김창원입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AIDT 관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 이제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대표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들 교육이 국가의 근본임을 알고 계시고 또 그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최전선에 교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교사 양성에 투자를 너무 안 해도 너무 안 합니다. 단적으로 아까도 잠깐 이제 1인당 그 교육비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교육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랑은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거점 그 종합대학들과 비교해서 60%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또 우리가 12% 정원을 감축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보전도 지금 현재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청은 수건 사업인데
일반 거점 국립대학에 현재 60%에 미달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적어도 80% 수준까지는 올려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비가 확충이 되면 뭐 교사의 질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좀 아까 들었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에서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예. 네, 김청환 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그 교육대학이 교원 양성을 위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 재정 확충 등 그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교원 양성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비 교원 양성을 위해서 2025년에 기본 경비를 정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기본 경비 같은 경우에는 1,610억에서 1,665억으로 이제 증가됐고요. 또 교육대학 기본 경비는 173억에서 188억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이제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서도 그 교원 양성 기관을 별도로 또 영역으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고, 또 교원 양성 기관 전체 사업비는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여러 가지 투자가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교육대학이 역량 있는 예비교원 양성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대신대학교 최대희 총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요즘 어려운 시기에 정책을 맡아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마다 종교교 대학이나 소규모 대학, 중소규모 대학의 지원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가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아 하고, 그래서 오늘 더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참 많이 뭐 우리 대기업의 회장하셨던 우리 장 회장님, 장조기 회장님, 박성 회장님, 사실은 대기업에서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거, 종교계에 대한 거, 특성화 대학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셨어요. 교육부에서 한 번 더 우리 부총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 소규모 대학 같은 경우, 중소규모 대학 같은 종교교 대학이 사실 평가를 너무나 일괄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다 그 대학 다 합해봐야 전체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한 30개 정도 되는 대학 자기들끼리 리그전을 벌려놓고 자꾸 평가를 하고 이러니까 그 참 총장님들이 왔다 가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마 그 평가에 대한 것도 한 지표도 한 2원 하나 이렇게 좀 그 특성화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교육부에서 한번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간곡히 부탁드리면.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최대 총장님 감사합니다. 뭐 저희 그 취지는 저희도 뭐 계속 공감을 해왔고, 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실현하느냐가 쉽지는 않은 과제는 임에는 분명한데요. 첫 번째 그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라이즈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 차원에서 그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좀 더 좀 그 말씀하신 뭐 중소규모나 종교계 대학에 더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윤소영 국장이 라이즈 담당이시기 때문에 잠깐 짧게라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 내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문대 그리고 우리 소규모 그 대학에 대해서 대학들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17개 시도에서 라이즈 계획을 17개가 다 세웠고 저희가 이걸 다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앙 단위에서, 사실은 이제 중앙 단위에서 크게 공모를 할 때에는 중소규모 대학이 오히려 그 기회가 없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대학 중심으로 오히려 선정이 되지만, 오히려 이제 라이즈 체계 안에서는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그 사업 아이템들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찾아내시면 지역 안에서 오히려 중소기업
중소 대학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그 작은 대학들 총장님이나 기획처장님들께는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아마 이제 저희가 2월 초 정도에 라이즈 계획이 좀 나가게 되면 아마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전문 대학, 그리고 중소 우리 작은 대학들이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담겨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교대 말씀 좀 드렸는데요. 교대도 저희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양성 기관 그리고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교사대가 앞으로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거기에 걸맞는 같은 혁신이 어우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글로컬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부산교대 오늘 같이 참석하셨는지 부산교대와 부산대가 이제 통합을 하면서 교대와 사대의 새로운 어떤 교원 양성 모델을 좀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또 혁신을 하시는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좀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교대 같은 경우에 저희 라이즈 세계에서 그 늘봄 학교 정책이 같이 이제 되는데, 이 늘봄을 할 때 지자체나 뭐 시도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라이즈 안에서 한 212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200억 정도의 재원들이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 교대에서도 충분히 참여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라이즈가 잘 발전하면 그야말로 지역 차원에서 세세하게 그 대학들의 역할이 잘 이제 확인이 되고, 또 그걸 위한 이제 지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가 중앙 차원에서 그냥 큰 그림을 그려서 지원할 때보다는 오히려 중소규모 대학들은 훨씬 더 좀 그 세밀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또 그런 방향에서 윤소영 국장 얘기하셨지만, 우리 라이즈 체제가 우리가 교육부가 그냥 지역에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좀 강조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그 대학 기관 평가 인정은 우리 이주희 국장이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희 이제 그 대기업하고 사실 같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총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의 평가 기준은 그 대기업에 있는 그 대학 평가 연구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청회 등 통해서 대학의 이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4주기 개선안의 중점 방향으로 그 다양한 학교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나 예술이나 지역 특화 등 소규모 대학 설립 목적에 따른 특수한 역할이나 전문성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 한국대학평가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대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기업에서도 그 대학 기관 평가 인증과 관련된 이슈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언을 주셔서 그 작년 그 평가 인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랑 같이 잘 협의를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 저희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여러 총장님들한테 여쭙더니 좀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그 학문 생태계의 어떤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 학문이라든가 기초 학문을 유지하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대학에도 그런 대학들이 있고, 사실 그 이런 대학들은 그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관님께서 그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라이즈 시스템이 출범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라이즈 시스템의 계획을 보면 이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이런 그 좀 실용 학문,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 지원이 좀 집중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문 사회 분야의 어떤 보호 학문,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의 어떤 기초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또는 유지시키고자 하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들은 이제 아마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어떤 좀 그 정부 차원의 그 지원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있으신지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찬섭 총장님 그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 이제 교육부로서도 사실 이제 그 라이즈 체제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산업 또 이제 그 지역의 혁신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기초 학문이나 또 인문 분야의 그런 좀 그 학문 분야에 좀 그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을 주셨는데요. 저희 그러면서는 뭐 교육부도 그런 좀 우려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인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학이나 이렇게 융합을 했을 때 오히려 정말 혁신에 큰 또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외에서도 사례들을 보면 그 인문 분야를 양성을 할 때 좀 육성을 할 때 좀 융합적인 그런 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융합 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문 분야, 인문 사회 분야도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또 지금 이제 거점 국립대학의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국립대학의 역할도 또 이 분야에서는 또 특별히 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더 원래 예산에서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좀 최은희 실장님이 조금 말씀 주시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부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 뭐 그 총장님들께서 좀 좋은 의견들도 주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계속 좀 교육부가 그런 방향에서 좀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실장이 좀 자세한. 네, 총장님 그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초 인문사회 기초 분야는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고 사실 교육부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금 이 시대 변화에 따라 얼마나 그 분야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관심이 많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는 대로 이공계 R&D 예산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좀 변화가 컸던 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인문사회 분야는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한 3,900억 내외로 지속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학문 후속 세대만큼은 확실하게 좀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석사 장려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전년에는 박사 장려금을 도입을 했고 올해는 석사 장려금을 도입을 했고 또 포닥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제 그 신진 연구라든지 이런 지원까지 다 해서 학문 후속 세대를 좀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 너무나 지금 환영하시고 좋아하시는 사업인데 그 혁신융합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전 지구적인 공통적인 그 핵심 과제들 중심으로 이제 그 전공 간 또 대학 간 필요하면 더 필요하면 해외 간에 벽을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학부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 측면에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뭐 이공계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보강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또 총장님들과 함께 해 나가고요. 하나는 전공자율 선택제를 저희 좀 규모가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지금 많이들 참여해 주고 계시고 짧은 시간인데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는데 저는 이 전공자율 선택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더 필요한 것이 이제 기초 인문사회 교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도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에는 해당하는 그 인문사회 어떤 특정 과라고 하면 그 과에 소속하는 뭐 10명, 20명 학생들만 바라보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학 전체에 그 인문사회 역량을 좀 키우는 쪽으로 그렇게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대학 차원에서도 본부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함께 좀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 실장이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를 도입을 하면서 많은 교수분들이 또 우려하는 점이 이제 그 기초 분야 또 인문사회 분야가 오히려 약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거꾸로 오히려 전공자율 선택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문 기초 분야에 더 투자를 한다든가 또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학의 전략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제 저희가 R&D 분야에서 원래 사실 큰 변화가 있는데 아마 이건 좀 굿뉴스일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과기수석이시죠. 거기랑 교육부가 좀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NRL, National Research Lab 2.0이라고 해서 1년에 100억씩 해서 1,0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1,000억을 투자하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연구개발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인데 그게 이미 이제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선정은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 연도기 때문에 4개 대학 정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라서 규모로 보나 의미로 보나 글로컬 대학 사업과 글로컬 대학은 이제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개발 쪽에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정부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이 교육, 연구개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기여 이렇게 이제 큰 전통적인 이제 역할이 있는데 이제 사회 기여 부분은 라이즈 체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좀 보다 뚜렷하게 역할이 이제 주어지고 또 사회 기여에 대한 지역 사회 기여죠. 그러니까 대한 이제 재정 지원 룰이나 체제가 이제 갖추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라이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R&D 지원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NRL 2.0을 통해 가지고 집중 투자하는 게 시작된다는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제 교육 혁신 쪽에서는 우리 이제 글로컬 라이즈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큰 대학의 세 가지 역할에 관해서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큰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이성근 총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고등교육 재정이 확충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혁신지원 사업비의 사용, 관리 운영비의 사용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30%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은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을 했고요. 저희들 일상적인 대학의 관례와 절차에 준해서 저희들은 등록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동결되는 대학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그동안 우리 이제 사립대학에서 교육배 질의했었던 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그냥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등록금 인상과 그다음에 국가지의 이유형 장학금의 연계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부총리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전에 들었고요. 이번에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지난 14년 동안에 한 7.5%를 오히려 저희는 등록금을 인하한 경험이 있고요.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보면 한 32% 정도 물가는 올랐는데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2유형의 장학금과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총리께서 아마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2유형의 장학금은 국가가 학생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대학을 통해서만 가는 것이지 대학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정책, 특히 등록금 인상과 연동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등록금 회계에서 기타 이월금 1%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등록금 회계 예산을 자꾸 줄이려고 이제 1% 미만으로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재정 진단 지표 중에서 여유자금 수준 지표는 사실은 재정 건전성의 지표로 비등록금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월금의 양을 조금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한쪽으로는 등록금 회계는 우리 1% 미만으로 줄이고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등록금 회계는 사실은 좀 늘려가는 그런 사실은 이중고를 안고 있는데요. 2024년도 교육부의 예산 집행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100% 사용하지 못하시고 96%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 정도의 어떤 한계를 두는 것보다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한 3% 정도까지는 좀 상향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대학의 좀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건 총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장관할 때 이제 국가 장학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등록금 부담을 이제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국가 장학금 제2유형의 이제 등록금 동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15년까지 이제 쭉 이어져 와서 또 이제 소위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장관을 할 때 좀 이거를 좀 풀어달라 하는 또 말씀을 주셨고 저하고 대화할 때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도 제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이제 저에 대한 또 기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해의 그 뭐 변명 같습니다만 상황이 정말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로서도 지금 이제 고난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갑작스럽게 뭐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쉽지 않고 또 이제 워낙 그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제 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 또 지금 됐기 때문에 좀 그 대학이 또 교육부가 좀 한 해 좀 더 좀 참아달라 하는 그런 좀 또 민생의 그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또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경우에 좀 그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 규제 완화라든가 칸막이를 내린다든가 해서 좀 그 재정에 좀 숨통을 트여드리는 쪽의 조치들을 좀 계속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 함께 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좀 그런 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15년 동안 동결된 그런 기조를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체계적으로 좀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그런 전환 노력을 교육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원래 좀 어렵더라도 이게 저희가 뭐 정부는 바뀌지만 또 교육부는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교육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좀 보다 좀 큰 그림으로 이제 제가 고등교육 전체 재정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등록금 그 정책도 좀 보다 좀 자율 기반으로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미 좀 제시가 됐고요. 그 대안들에 대해서 좀 교육부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 대학의 사정을 좀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좀 닦자. 지금 뭐 그렇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이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거듭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뭐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대학과 교육부가 그래도 우리 그 어려운 민생에 조금 좀 보탬을 주는 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그래서 좀 그 등록금 동결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구하는 저희가 편지도 보내드렸고 또 그런 차원에서 좀 후속 정책들도 좀 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최은희 실장 조금 더 보태보시죠. 네. 네, 그냥 네. 네, 부총리님께서 이제 다 말씀을 잘 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등록금에 대해서 이제 바로 뭐 무슨 말씀을 더 첨언하기보다는 저기 정말 대기업이고 우리 총장님들 모두 계시니까 올해 저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가 바로 아까 부총리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고등평생 특별회계 정말 어렵게 도입됐던 걸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이제 일몰이 되는데 이 회계를 반드시 연장하고 또 나아가서 확충을 해서 파일을 좀 넓히는 그 일이 전체적인 일단 재정의 규모를 넓히는 일이 정말 시급한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을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의 숙제이고 사실은 또 대학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풀어가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연장이 될 때는 분명히 그동안 사실은 부총리님께서도 혁신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지만 현장에서 또 너무나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큰 틀들이 좀 이 대학 그 분야에서는 좀 자리를 잡고 시작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서 좀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해주시면 그 성과를 모아서 그 변화를 모아서 짧은 기간이라면 짧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혁신적인 변화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국회도 설득하고 대국민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총리께서 라이즈도 말씀을 주셨는데 라이즈가 뭐 재정 확충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 재원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놨고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라이즈 재원이 올해 2조 10억 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매칭, 지자체에서 매칭하셔야 되는 포션이 20%를 매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장기 5개년 계획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4천억씩 5년이면은 2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만약에 저희의 국가가 투자하는 라이즈 재원이 더 커진다면 대응액도 더 커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대학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큰 이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좀 더 큰 그림으로 큰 파일을 좀 넓혀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이제 2011년에 이제 등록금 반값 정책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2011년에 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이제 60%가 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50.1%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하시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는 대학의 등록금 구조 자체가 좀 등록금 의존율이 좀 낮아지면서 좀 선진형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등록금 의존율이 미국 같으면 3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좀 더 등록금 이외에 다른 재원을 통해서 좀 대학들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보다 더 선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이즈 체제도 말씀드렸고 또 고특회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정말 좀 더 주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정말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좀 재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기회를 열어드리고 또 그걸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드리고 생태계를 구축해드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금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규제 완화를 하거나 또 동결 기조에서 좀 이렇게 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많은 지금 제한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 제한들을 좀 받아가지고 원래 당장 변화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좀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분의 총장님께서 미리 이제 사전에 질문을 해주셔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받았습니다. 들으셨지만 전부 다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었고요. 또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금 동결 또 인상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당장 교육부 입장에서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등록금 자유화하겠다 이런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건 대학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인상하는 대학들의 어떤 특별한 불이익 같은 것들은 없는 것으로 좀 교육부에서도 좀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5시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돼 있어서 약 30분 정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플로어에 계신 우리 총장님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시고 자기 소속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기 가운데.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말씀하시죠. 세한대 총장님, 네, 말씀하시죠. 네, 하시죠. 예. 장관님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06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리 장관님이 차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장관 하시고 또 오랜 시간 절치부심하시고 이제 새롭게 또 장관에 취임을 하셨는데 많이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하실 때는 의욕이 많이 앞서셨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연륜이 많이 쌓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거 특히 어려운 대답들 슬슬 넘어가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번에 하셨을 때도 아마 우리 장관님 취임에 제일 반대한 사람은 교육부 직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안다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라이즈 체제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그러한 그 체제로 전환한 거 대단한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이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사회와는 거의 소가 닭 보듯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뿌리도 못 내렸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역에 기여를 하고 싶어도 외부인처럼 이렇게 많이 취급을 받고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라이즈 체제가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 걱정 없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것도 규제라고 생각했고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처음에는 일이 새롭게 생겨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더니 그동안에 대학은 경영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쉬워서 줄서기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대학도 우리 도나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고 고난이 되겠더라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뺏길 겁니다. 그래서 라이즈 체제는 뭐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준비가 좀 지자체에서는 덜 됐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체제에 있어서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역 싸움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업 자체가 돌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핵심이 교육이고 또 뭐 그게 이제 노년교육까지 해서 평생교육으로 갈 텐데 그게 이제 역할들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업을 하게 되려면 주도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의 안 됩니다. 또 저번에 이제 지역 소멸 대응기금으로 1조씩 10년 동안 하겠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정작 저희 기대는 이 문제는 청년 인구 유입과 또 여러 가장 대학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걸 이제 공돈처럼 생각해서 그냥 그 군수나 시장이 그동안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돈을 안 쓰더라도 반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바로 전에 우리 주영관 장관도 오셔서 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 부총리님하고는 관계가 좋으셔서 많은 협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저출산 고령화도 저는 대학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육청과 시, 군과의 역할은 대학이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 라이즈 사업 때문에 협력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 중간에 서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이제 돈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선의에 참여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손 벌리는 얘기 아니냐 하는 거부감을 갖고 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좋아지겠지만은 그래서 아까 저출산 이 문제 이것도 뭐 24조 물론 여기저기 섞어서 합친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흡수해서 대학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교육청과 시청, 군청과 연계해가지고 사업들을 하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대학이 지금 다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뭐 당장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짓고, 아니면 나눠주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거 줄 것 나눠주고 하는 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헛돈이 지금 벌써 한 4, 5년 쓰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가 나는 뭐 지금 라이즈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타 또 필요하시다면 아까 그런 정도의 다른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학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한번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 이승훈 총장님 말씀에 뭐 좀 100% 공감하고요. 이제 저희가 뭐 2년 좀 넘게 기간 동안 이제 여기에 전력을 투구를 해 왔는데, 사실 저희 뭐 교육부도 사실은 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 이걸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또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 차원에서 그냥 교육부가 주도할 때보다 지역으로 해서 바텀업으로 이렇게 맡겼을 때 훨씬 다양한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또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글로컬 대학의 경우에도 여기 이제 지원하셔서 대신대학도 있고 또 안타깝게 좀 그 탈락한 대학도 있지만, 그 탈락한 경우에도 정말 지원서를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정말 그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힘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라이즈, 글로컬 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소위 퍼블릭 벤처 캐피탈 모델입니다. 정말 혁신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그 경제 분야에서도 VC들이 그 투자를 할 때 그 통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이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반드시 성공하는 데만 투자하는 그런 혁신 지원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사실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30개 대학 중에 정말 뭐 한 10개라도 굉장히 큰 혁신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좀 실패를 감수하고도 좀 도전하는 그런 대학들이 글로컬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저희들 확신도 가지고 있고, 교육부도 이게 이제 시작이 된 이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이제 교육청의 좀 협력이 좀 미진하다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에서 글로컬 라이즈를 하듯이 초중등 전체 교육 시스템을 아우르는 이제 혁신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하는데, 교육발전 특구는 지원서를 일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교육청이 일반 지자체와 함께 교육 변화를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발전 특구도 저희 주력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앞에서 말씀하신 늘봄이나 유보통합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은 대학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지원 경비 같은 거는 당연히 뭐 발전 특구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서 또 나올 수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지역 균형 발전 예산도 있고 또 저출생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이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여를 하면 예산이 다 따라와서 지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중앙 정부만 보고 계셨다면 이제 이후로는 이게 이제 지방의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시고 그거에 이제 혁신의 허브가 되시는 역할을 하면서 그쪽으로 재원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네. 질문하실 때 꼭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성결대학교 김상식입니다.
아마 우리 보총리님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실 사항인데요. 다시 좀 절박한 마음으로 직접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대학 설립 요건이 4대에서 3대로 즉 교주 확보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이만큼 자율권을 더 누리게 되어서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만 이 개정으로 인해서 좀 편입 여석의 산정 비율이 변동이 와서 따라서 불리한 대학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불리한 대학은 또 재정 악화로 연결이 되어서 아마 여기 해당되는 대학이 공시 지표를 좀 살펴보면서 다른 대학을 보니까 30여 개의 대학이 편입 여석 한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좀 잃게 되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좀 서게 됐습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어려움은 현실을 감안해서 1년 정도 유보해서 25년은 그대로 26년은 다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제안드리자면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기간을 더 연장해 주시든지 산정 비율의 구간이 이 격차가 너무 큰데 즉 45에서 마지막은 10으로 뚝 떨어지는데 좀 구간의 격차를 좀 줄여 주시든지 마지막 10%라는 하한선을 조금 올려주신다면 유리한 대학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불리한 대학은 조금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라서 우리 최현 실장님께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총장님,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 총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규제 개혁을 좀 이제 속도감 있게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4대 요건을 3대로 바꾸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대학별로 봤을 때 좀 더 유불리가 좀 나뉘고 좀 또 갑자기 큰 변화이기 때문에 여석 산정에 있어서 서로 다 의견들이 좀 많이 다르셔서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년을 유보를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소상히 좀 듣고 저희들도 좀 지금 말씀 주신 기준이나 어떤 구간이나 이런 것 좀 소상히 살펴서 대학들과 같이 협의해서 다시 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그러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충분히 좀 논의해서 원하시는 쪽으로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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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우리 예, 안녕하세요, 우리 양 총장.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늘 특강 왔던 우리 염재호 총장, 우리 뭐 이주 부총님 그 태제대학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부럽고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대학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사실 지금 글로컬 대학도 아직 뭐 저는 그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대학이 돈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태제대학 같으면은 뭐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3월 시작이 아니라 9월 시작. 뭐 그다음에 도서관도 없애고 뭐 교본 문고를 쓰면은 2천만 원이면 된다. 오늘 내가 끝나고 아까 우리 염재호 총장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이런 거 하려는데 우리나라는 뭐 사서가 몇 명이 필요하다. 책을 몇 권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저는 뭐냐면 한번 지금 태제대학은 아주 많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우리 일반 대학에서도 태제대학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좀 혁신을, 그래서 저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 어느 정도 학교가 되면 등록금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혁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할 수 있는 한번
플렉서빌리티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좀 생각이고요. 하나 더 질문은 제가 주영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대학 총장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아들이 뭐 자녀가 여러 학생이 있으면 그것 좀 입시에 특전 줘라. 그래야지 애를 많이 낳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런 걸 하려 그러면 뭐냐면은 뭐 우리 이조 부총리님하고 저가 그 수시제도 입학사정관제도 2006년도 7년도 시작한 거잖아요. 같이. 근데 그때 그 제도가 굉장히 잘 갔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또 뭐 조국 그 사태가 나오면서 뭐 다시 정시 막 이렇게 가면서 이게 약해졌는데 지금 말한 대로 다자녀 가족 특정 같은 거 하려면은 그 입학사정관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 길러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한번 그 부총님이 그게 바로 2006년 7년도 그때 카이스트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좀 그때처럼 더 혁신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금 뭐 아까 말한 다자녀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좀 더 많이 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교육부에서 이제 지난 한 2년 이상 기간 동안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고민했던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재정 지원 체제가 이제 등록금 오존 체제에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 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제 또 들어왔습니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쪽이 훨씬 더 커지는 쪽으로 이제 쭉 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말씀하신 이제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나눠주기 식으로만 거쳤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정말 제일 강조한 거는 교육부의 그 대학에 대한 지원이 혁신 지원이 돼야 된다. 그 혁신 지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사실 저희가 토론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계속 그 혁신 지원의 그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라이즈 체제도 들어왔고 또 그 대학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마지막은 이제 그 이제 전면 개정안까지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까지 지금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걸 2년 동안 해왔지만 저희가 이게 일종의 기반을 조성한 거고 정말 장순영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체제냐 이게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기반이 이제 조성이 좀 됐다 하는 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좀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대학 총장님들께서 더 요구하시고 더 또 사례를 보여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계속 그 교육부를 채찍질 해주시면 일단 교육부는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더 노력할 것이고 또 정치적인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기반이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향후 한 10년간은 이제 계속 그 혁신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또 교육부가 결코 혁신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분 정도는 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서울신학대학교에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소규모 대학의 이제 입장을 한번 대변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 이주호 총장, 교육부 장관님 이후로 여러 가지 대학의 혁신 사업이 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옆자리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총장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해서 지금 등록금 인상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연관해서 이제 장학금 1, 2유형을 이제 같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반 사업들, 대학 말고 일반 기업들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다 다르게 다룹니다. 저희 대학들이 다 똑같은 대학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몇 조 단위의 대학이 있고 몇 천억을 예산으로 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규모 대학들은 몇백억을 씁니다. 근데 소규모 대학이 올리려고 등록금을 올릴 때에는 정말 절박해서 올립니다. 우리 등록금 심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올리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있고요. 적은 대학이 있어요. 등록금이 적은 대학이 소규모 대학에서 정말 절실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일반 큰 대학과 똑같이 어떤 그런 규제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셨다면 금년에는 이런 문제를 소규모 대학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 소규모 대학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정말 그 절박함을 보시고 그 대학이 오직했으면 올렸겠냐 이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차별 있게 이렇게 차별 있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겠나 이런 제가 짤막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아마 취임하고 그때 그 당시 장제국 회장님 그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저 장제국 총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숙제를 다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 인식은 저희 교육부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어떻든 뭐 최대한 좀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최은희 실장님 조금 더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중소규모 대학의 특성이나 이런 여건을 반영해서 재정 지원과 정책을 해달라는 그 말씀 너무나 지당하시고요. 예, 어려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개별 대학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소규모 대학에 대한 어떤 좀 다른 접근에 대해서는 계속 대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살펴보고 저희 일반 재정 지원을 지원할 때 혁신 지원 사업비 지원할 때 사실은 대학 규모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포뮬라 산식도 저희가 개선은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평균 지원액도 24년도 결산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22년도 대비 23년도 보면 한 20억 정도는 그 대학별로 다 좀 증액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걸로 충분하다, 잘했다 그런 말씀 정말 아니고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재정도 있고 또 사실은 평가 인증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학사 아까 규제 여러 가지 좀 더 유연성을 우리 장수림 총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도 저 재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대학 사회에서도 좀 이런 대교협이나 또 어떤 하여튼 연구가 되던 어떤 조금 더 활발하게 우리 그 중소규모 대학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또는 특성 또는 이제 할 수 있는 역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토론하셔서 또 저희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의도 대학 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도 이루시고 저희들한테도 좀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예, 조금 더 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또 말씀도 드립니다. 네, 사실 그 우리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운이 좋습니다만 우리 특히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저희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파트너인데 정말 제가 같이 일한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너무 장제국 총장님 또 박상규 총장님 다 좋으신 분들이고 또 양호봉 총장님 또 다음 저 회장님이 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세 분의 좋은 그 대기업 회장님들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기업의 책임을 좀 떠넘긴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좀 이 대학 간의 그런 좀 균형 문제 같은 거는 오히려 좀 대기업에서 조금 좀 분명하게 좀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주시고 하시면 그 교육부도 좀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4분 정도, 3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인사말 하고 그러면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윤소영 국장님. 네. 자꾸 이제 그 소규모 대학과 관련해서 제가 홍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마 이제 우리 사립대학 분들은 지금 이제 사립대학 재정진단 작년에 이제 했고요. 올해도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정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사립대학 재정진단 이제 작년, 올해 이제 2번을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실 올해부터가 더욱 더 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업 중에 정말 좋은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위대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영 건전대학인데 경영 자문을 해주는 대학이거든요. 이건 자발적으로 희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영 자문 결과 나온 거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개별 대학에 하려고 해도 몇 억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건데 굉장히 저희 교육부랑 같이 집약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재정 진단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 이렇게 하면 좀 규모 있는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하지만 사실 또 스스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대학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요번에 사립대학 사학진흥제에서 하는 사업인 사립대학 재정진단, 뭐 재정진단 이걸 받으면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걱정을 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어떤 경영자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뭐 등록금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학 경영을 효율화하고 건전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저희 교육부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홍보 하나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부총리님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하게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 말씀은 우리 곽호상 국립근무공과대학 총장님께서 하실 텐데 그 전에 혹시 마무리 말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곽호상 총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요즘 시국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서 시간 내시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대교협 회의에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 임기 중에 추진하셨던 중점적인 추진 과제 그리고 올해 사업의 주요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 대기업 식구들에게 올해의 중점적인 사업인 고특회계 연장 그리고 라이즈 체계 정착에 대해서 대학과 교육부가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힘을 써보자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기업에서도 올해 전적으로 실제 이 두 가지가 잘 되는데 힘을 같이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서 총 8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교원 양성대 1인당 교육비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건의, 그다음에 종교계 등 소규모 대학 재정 지원 방안, 특히 라이즈 체계 안에서요. 그리고 라이즈 체계 안에서 이게 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 등 보호학문이 소외되는 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 그다음에 등록금과 제2 장학금 국가장학금 이유형 연동이라든지 이월금 제한 등 재정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금 저출산 기금이나 지역 소멸 대응 자금, 그다음에 지방의 교육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예산 내에 라이즈 체계에서 같이 태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편입 여석 산정 때문에 생기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 그리고 실제적인 대학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 등록금 관련 규제, 특히 소규모 대학에 대한 규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지금 실장님 국장님께서
그동안 그 모르고 있던 일들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을 주셨고, 그동안 숙제를 좀 상당 부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기업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8분 총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님, 최대 한국신학대 총장님, 고창석 충북대 총장님,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님, 이승훈 세안대 총장님, 김상식 성열대 총장님, 장흥순 부산외대 총장님, 한덕현 서울신학대학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간담회에 응해주신 우리 교육부 장관님과 실국장님께 한번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리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교육부 관계자들께서 우리 총장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거꾸로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그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기업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그 교육부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대기업 경기총회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교 총장님, 또 부총리님과 교육부 관계자, 또 우리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장님들이 운영하는 대학의 발전과 새 총장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